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마트랩 영화 강사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 촬영을 마치고 와서 촬영 썰 푸는 느낌으로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영화 내용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목은 똥차 타고 과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용달리 은퇴를 앞둔 아버지와 영화과 졸업을 앞둔 영화감독 지망생 정화의 여정을 그린 로드무비입니다. 영화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응원을 받는 그런 희망을 전달하는 영화로 완성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 제작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일단 영화 제작 단계에서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영화 제작 단계에서. 영화 촬영할 때? 네. 저는 추운 거요. 추운 거. 강릉의 날씨, 겨울 날씨. 일단 제 기준에서는 추운 거가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일단 추운 건 따뜻하게 쉬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냉정하게.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로드 무비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겼고, 일단 레카나 슈팅카를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배우분이 직접 연기를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찍어야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프리 프로덕션 하는 단계에서도 그 주행씬 찍을 때를 굉장히 뭔가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만큼 촬영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프리 프로덕션 할 때 좀 어려웠던 게, 일단 많은 스태프분들은 서울, 안산, 저는 철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강릉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로케이션 헌팅을 할 때, 아니면 뭐 어떤 미술 프로덕션 디자인 준비를 할 때에도 계속 강릉을 가야 돼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지만, 촬영할 때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로케이션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뭔가 셀카도 많이 찍고 이쁘다고 하면서 그때 되게 좀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도 되게 뿌듯했고요. 아하. 그러면 주행씬을 촬영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찾아보면서 그 얼마 전에 개봉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 드라이브 마이카,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인터뷰한 걸 봤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그 감독님한테 차 찍을 때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봤는데 트렁크에 숨어서 모니터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트렁크에 숨어서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정말 적재함에 숨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그 뒷면 측각이나 그 유리창 밖에서 측면을 찍을 때는 배우분 운전하고 있고 조수석 밑에 바닥에 숨어서 웅크린 채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되게 여태까지 영화 찍으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되게 춥고 뭔가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좀 재밌었어요. 뭔가 그거 찍을 때는 도로가 대부분 통제된 상태에서 주행씬을 찍었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도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배우분이랑 얼굴 보면서 물론 배우님은 제 목소리만 들었겠지만 직접 이렇게 표정을 가까이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행씬 촬영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보편적으로 어떻게 주행씬을 찍냐면, 차를 그 레카 차량, 트레일러 차량 위에 올려서 카메라를 고정한 상태로 촬영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슈팅카라고 해서 차에 카메라를 달아서 움직이는 차를 따라가거나 차가 뒤쫓아오게 하는 방법으로들 많이 촬영을 해요. 근데 저는 예산 문제도 그렇고
영화 컨셉 자체도 이렇게 안정적인 주행이라기보다는 되게 고군분투하는 주행이라는 컨셉이 있어서 차거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차거리가 뭐냐면 차에 그 펌프컵을 이용해서 압축을 시켜요. 그 컵을. 그 다음에 이 삼각대를 거기다 올리고 카메라를 거기다 올려서 촬영하는 방식인데, 이게 속도가 올라가거나 덜컹거리는 그런 도로 사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 펌프컵도 이용하고, 그 밑에다가 뭐 다른 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부가적인 안전 장치를 좀 만들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 창밖에서 찍었을 때, 그럴 때는 차거리를 이용했고, 차 안에서 찍을 때는 이제 촬영 감독님이 180이 넘고 그런 되게 굉장히 거구신데, 차 안에 카메라랑 같이 구겨지듯 들어가서 뭐 뒷모습 측면을 찍거나 옆모습을 이렇게 찍거나 그렇게 해서 주행씬들을 찍었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네.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네. 철감님이 네. 택시 그 씬을 찍고 그 컷을 찍고 나서 네. 문을 열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쏟아져 내리시고 맞아요. 차 안에서 진짜 조수석에서 완전 구겨져서 차에 탄 상태로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차 안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촬영 감독님도 굉장히 덩치가 있으시고 찍으면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뭔가 테이크는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고생하지? 근데 물론 중요한 게, 이 사람 고생한다고 해서 그만 찍으면 오히려 더 미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욕심 냈어요. 나중에 안 미안하려고. 촬영 감독님 거기도 올라가셨잖아요, 탑차. 맞아. 예. 폐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그 차를 찍을 때 굉장히 주변에 있는 폐차들이랑 우리가 주요 소재로 활용한 그 포터랑 잘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뭐 프리 때도 얘기한 겁니다. 사다리를 타고 탑차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굉장히 멋있는 롱샷을 촬영해 주셨어요. 이제 사다리 타고 인물 올라가고 그 밑에서 이제 카메라랑 삼각대 넘겨서 위에서 받으면서 그렇게 찍고, 촬영 감독님이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나 뭐 야외 로케이션을 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계속 해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일단 촬영 감독님이랑 촬영하면서 되게 연출로서 굉장히 잘 만났다, 역시 이 사람이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프리 프로덕션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픽스샷 위주였으면 좋겠고 멀리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긴 호흡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 상황을 뭔가 멀리서 지켜보면서 관객분들이 본인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콘티도 고민하고 현장에 가서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떤 컷으로 어떤 샷으로 찍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아,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앵글을 잡아주시는구나. 뭔가 내가 가려고 했던 거, 그리고 촬영 감독님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들이 딱 맞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태프분들한테 장난으로 뭐 촬영 감독님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했었을 때 장난으로 알잘딱학생 하실 거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순간이 있는데, 진짜 너무나 영화의 의도와 뭔가 잘 맞게 촬영을 계속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샷들이 없어지고 뭔가 추가되는 샷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샷들조차도 너무 좋았어요. 뭔가 기존에 있었던 콘티를 안 지키고 찍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뭔가 기존의 것들보다 더 좋았다? 모든 그 부서들이 다 합을 맞춰서 찍어야 되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어서 아마 촬영 감독님 포함해서 많은 스태프들이 빛을 발했던 그런 현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편집하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게 돼요. 너무 좋으니까 아 좀만 더 보자 하면서 뭐 1시간만 해야지 하다가도 다른 샷들도 지금 가편집하는 과정인데 계속 다른 샷들도 빨리 보고 싶어서 뭔가 계속 붙잡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촬영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약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위기가 뭐였냐면 택시 얘기해도 되나? 되겠죠? 네. 택시에 타서 이 택시 운전하는 택시 외관도 찍어야 되고 운전하고 있는 기사님 모습도 찍어야 되는데 이게 보안 문제 때문에 기사님이 아니면 이걸 운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섭외된 배우분한테 되게 죄송함을 무릅쓰고 이제 다른 씬에서만 그 배우분이 등장을 하시고 실제로 택시 기사님한테 약간 도전이었죠. 실제로 비전문 연기자분한테 연기를 부탁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진짜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그 현장에서 섭외된 그 기사님께서 연기를 굉장히 잘해주셔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 정말 재미있는 오프닝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완성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촬영을 마친 소감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화를 같이 만드는 동료분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찍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 우리가 영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나 뭔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찍는 과정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촬영 직전에 뭔가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예산 문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촬영을 계속 이어나가도 괜찮을까? 하면서 촬영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1회차, 2회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뭔가 이 한 장면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스태프분들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 배우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동체 작업의 의미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했고 내가 처음 어떤 영화를 꿈꿨던 그런 순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도 했고 뭔가 이 사람들의 노고가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후반 작업에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너무 신나더라고요. 현장에 가는 일 자체가 이제 못 자고 뭐 춥고 배고프고 대부분의 독립영화 현장에서는 이걸 다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당연하게 생각되면 안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하.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촬영 끝나고 와서 학원에 출근해서 처음으로 한 게 그 수만이나 뭐 블로그에 칼럼을 쓰는 일이 있는데 그거부터 썼어요. 영화가 하고 싶으면 일단 겁먹지 말고 일단 찍어보자 라는 주제로 칼럼을 썼는데 이제 영화과 면접 단골 질문이 영화 찍어본 적 있냐 이 이야기인데 되게 많은 학생들이 영화를 완성도 있게 찍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줄 알고 겁을 먹고 좀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질문의 의도를 뭐 완성도 있는 영화 찍어봤어? 가 아니라 너 영화 좋아하니? 그렇다면 영화를 찍어봤니? 요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화가 뭐 물론 공동체 작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입시를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완성도 있는 영화를 만들기가 사실 졸업 이후에 영화를 찍는 사람들도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전문가용 카메라 장비가 있어야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극단적인 예시기는 하지만 배우가 있어야만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 구조, 뭐 시나리오를 배워야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맞게 영화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가 본인으로부터 출발한 거였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 되게 제한된 상황에서 먼저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뭐 제한된 상황이라면 뭐 특정 시간대나 특정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차근차근 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문 연기자가 아니라 옆에 친한 친구 섭외해서 영화를 찍어보면 분명히 완성도는 떨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취감이라든가 내가 이 일을 되게 즐기는구나 이런 감정들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시행착오를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부딪혀보세요. 아이에마 드래보러 오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많잖아. 네, 컷이요.